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소년법 이 차이점들을 모르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정직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불합리한 세상에서 탈출하자. 안녕하세요. 탈옥TV 모범수입니다. 오늘도 이해하기 쉽게 대화 형식으로 풀어갈 테니 구독자분들의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야, 너도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소년법 마스터할 수 있어. 강원도 원주시 한 주택가에서 차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분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날 오후 도난당했던 차는 인근 원주가 아닌 약 140km 떨어진 인천에서 발견이 돼. 발견된 피해자의 차량은 파손된 상태였고, 용의자는 차량 내부에 있던 손목시계 2점을 절도하고 지갑 안에 신용카드까지 썼어. 얼마 안 있어 용의자를 딱 잡고 보니 다름 아닌 중학교 1학년 4명이었던 거야. 더군다나 이들은 초범이 아니야. 불과 얼마 안 된 기간 동안 이런 차량 절도를 40건을 했어. 40건을. 절도죄 엄청나겠지? 하지만 의외의 반전이 나타나지. 용의자는 잡았지만 그들로부터 단 한마디의 사과는커녕 피해자는 자신의 돈으로 차를 수리해야만 했어. 왜일까? 바로 어이없는 촉법 소년법 때문이야. 경찰도 흔히 말하는 촉법 소년법에 적용되는 나이인 만 10세에서 14세인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체포와 조사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어. 그 촉법 소년법 때문에. 이제 알아보자. 그 촉법 소년법이 뭔지. 자, 따라와. 쉽게 설명해 줄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형사처벌 기준이 달라. 일반적인 성인의 형사처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래, 그거 맞아, 그거야. 반면 미성년자는 성인의 형사처벌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고 소년법이라는 기준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어. 소년법은 크게 나이 하나로 기준을 삼아서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 범법소년은 만 10세 이하로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이 불가한 나이야.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야. 두 번째는 촉법소년이야. 만 10세에서 14세로 이제 법에 닿았다는 뜻이야. 상해, 절도 등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진 연령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나이야. 물론 정과도 남지가 않지. 성인처럼 수사, 기소, 재판 같은 형사처벌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조치가 내려져. 즉, 어떤 짓을 해도 처벌이 안 내려진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범죄소년이야. 만 14에서 19세 미만의 나이를 가진 자로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주면 검찰이 이를 판단해 죗값을 치르게 할지 아니면 그냥 보호처분만 내릴지 정하게 되어 있지. 이게 바로 통틀어 소년법이란 건데 벌써부터 화가 좀 나야 돼.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워낙 똑똑해서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원주 사건처럼 말이야. 잡힌 A군은 이미 본인들이 촉법 소년이란 것을 알고 있더라고. 이런 소년법에 적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잖아. 일단 화성 10세 아이 절도 사건,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전주 12살 남자아이가 친구 눈에 화살을 쏴 실명하게 한 사건, 대전 여중생 살인사건, 울산 남중생 살인사건 등등등 이런 중범죄들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소년법의 폐지 및 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게 되지. 그때 국민청원 동의자가 25만 명이 넘는 아주 뜨거운 감자였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해.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 이때가 이미 2017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곤 아직도 제자리야.
한숨만 나오지. 다른 나라 사례 하나만 얘기해 줄게. 한 사건으로 소년법 형사처벌 가능 나이를 16세에서 12세로 하향한 나라가 있어. 바로 일본이야. 1997년 엽기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바로 소년법 개정을 하게 만든 사건이야.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사카키바라 사건이야. 중학생 1학년이 12살 된 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 하지만 이 중학생 1학년 용의자의 처벌은 그 당시 일본의 소년법에 적용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8년간 정신과 치료와 보호 조치로 끝났지. 그 후 2000년에 일본은 소년법의 형사처벌 나이를 16세에서 14세, 2007년에는 14세에서 12세로 한 번 더 낮추게 되지. 무조건 소년법의 형사처벌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답은 아니지만 지금의 미성년자들이 법의 단면만을 믿고 해년마다 중범죄가 늘고 있으며 재범률 또한 증가됨을 볼 때 최소한 더 큰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소년법의 형사처벌 나이를 조금은 낮추던지, 낮추지 못한다면 중범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범죄의 무서움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소 읽고 외 안 감고 쳐서 뭐해? 안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 오늘도 수고했어. 착하게 살 때 호구되지 말자. 안녕.